안녕하세요. 2020년 1월 8일 황금봉이 장중 이슈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렵죠. 어렵지만 우리가 일부 예상할 수 있었던 흐름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. 다만 이런 일이 좀 나타나기보다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했던, 왜냐하면 1월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어야 되는데,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외적인 악재, 말 그대로 전쟁 리스크가 조금 나오면서 무력 충돌이죠. 말 그대로 이란과 미국의 충돌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. 이 전쟁 리스크는 결국 우리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동, 말 그대로 유가 관련된 것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새벽에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크게 요동치는 흐름이 나오는데, 결국 크게 빠지는 측면도 있지만 투매 역시 좀 강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오늘 종목별로 대부분 제가 생각에 5%에 7% 정도의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, 더 깊게 나오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나 아니면 좀 종목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 실망 매물이다라기보다는 좀 투매성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.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매수세가 그만큼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그게 투매로 빠져나왔을 때는 크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한 10%대, 11, 2%대까지 하락도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단기적인 악재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한 달 동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. 그게 한 2월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나. 다만 2월 중순 때는 좀 방향성이, 지금 만약에 이 시장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2월 중순 이후에는 위쪽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, 만약에 여기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빠졌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요. 역시 단발성의 말 그대로 테러나 미사일 공격, 말 그대로 전면전보다는 폭격 위주의 어떤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역시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단발성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 조금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. 역시 아직까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미 빠져있는 종목들은 굳이 손절보다는 좀 기다리는 측면이 더 나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큰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 이 하락이 떨어지기 전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돌아오고 오히려 위쪽으로 2020년 때 그 변동성이 커지는 그 장세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깨진 리듬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한 버팀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2200포인트가 위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보고요. 아래쪽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저도 조금 의아한 상황이지만 역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4차 산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지만 전면전으로 이어질 때 삼성전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지지 버팀목을 크게 잡지 않고 211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봤고요.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. 개인들이 투매적인 물량이나 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지수 저항 버팀목은 나와 있는 대로 720포인트 정도 크게 열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도 1차는 637포인트로 잡아뒀지만 좀 더 크게 봤을 때 6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걸 제가 차트로 조금 코스닥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래쪽으로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제가 어제 유튜브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빠졌던 게 한 번쯤 더 아래로 더 내려갈 수는 있다.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맞춘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고요. 그럼 그 올라올 때 좀 더 힘들겠지만 저는 여기 떨어지기보다 앞서 600포인트 자리 정도인 이렇게 내려가면서
이 패턴적으로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갈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 이후에 이 추세대를 다시 돌파했을 때는 위쪽 상단으로 올라서면서 위쪽 우상향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횡보 박스권이 될 수도 있지만 수렴 형태를 보여주면서 결국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, 그게 뭐 상반기 이후 1분기 이후에 2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크게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위쪽으로 좀 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 전쟁 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작용이 될지는 기간적으로나 얼마나 크게 작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하락이 나올 때는 단발성으로 나오고 변동성이 작아지는 수렴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게 아니고 단발성으로 계속 툭툭 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우리 2020년 시장은 역시 변동성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, 이런 식으로 크게 벌려나가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를 때 팔고 크게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석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크게 빠진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요. 큰 이슈는 맞습니다. 하지만 내가 결국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응 측면을 60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현금이 있다라면 섣부르게 투입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, 좋은 종목, 안전한 종목 위주로 매수 관점, 분할 매수 관점을 보면서 크게 떨어질 때 조금씩 사들어가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.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. 역시 뭐 시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의 종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, 오늘 종목은 역시 방산주나 중동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 관련주로 제가 했을 때 SH에너지화학과 빅텍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SH에너지화학을 뽑아온 이유는 흥구석유나 뭐 극동유화 같은 종목도 많이 있죠. 유가 관련된 종목이 있지만 SH에너지화학을 가져온 거는 결국 미국과 중동의 이슈인데, 유가적인 측면, 우리나라도 유가 결국 기름을 수입해오는 전략인데, 그쪽에서 과연 기름값은 오르겠지만 공급 차원에서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좀 의아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. 그러면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, 미국이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보유 국가로서 셰일가스가 이슈가 되는데 다른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. 셰일가스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, 우리나라의 셰일가스 관련주로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이다. 그래서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단기적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빠질 때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단기 데이 트레이딩도 좋고요. 아마 단기라고 하면은 종가나 시가 쪽인 대응으로 좀 떨어질 때 대응하는, 크게 떨어질 때,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날 때 대응하는 전략을 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,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면은 오늘 크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25%대까지 또 연속성을 보여줬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, 우리가 좀 시장을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 추세 때는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하락 추세였는데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. 추세적으로 봐도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돌파가 이미 나왔었죠.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연속성을 줄 수 있나라고 판단해서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,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떨어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역시 어제 윗꼬리 구간 그리고 오늘 아래꼬리 구간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가 기준 또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, 저는 한 10%대 이상의 음봉이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, 일단 분봉을 보면서 위쪽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워낙 거래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측면에서 최종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건 한 1,900원대 정도 볼 수는 있지만, 그 목표가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때 사서 단기로 짧게 대응해주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갑작스럽게 바뀌어가는, 잠잠할 때는 훅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. 어제 잠잠했을 때 이 종목 자체가 크게 요동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좀 떨어질 때 대응하는 전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. 분봉을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오늘 시가 부분이 중요한데, 현재 흐름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1,500원대 중반 아래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, 역시 이 아래 떨 때 리스크 관리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, 좀 깊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크게 아래쪽으로 보면서 1,400원대 중반대 가격을 한번 체크해보는, 갭이 크기 때문에 좀 손절 대응도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.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가지 않은 상황에서, 상한가를 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1,500원 중반대와 1,400원 중반대 이 사이에서 중심은 1,500원이 될 것 같고요. 밴드를 50원 단위로 좀 맞춰서
대응 전략을 가져간다라면은 짧은 수익, 말 그대로 3% 정도도 만족할 수 있는 2%, 3% 정도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3%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떨어지는 눌림에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. SH에너지화학은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변동성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본전에 다시 빠져나왔다 재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셰일가스에 대한 측면을 조금 좀 잘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가에 대한 기름, 말 그대로 중동에서 나오는 기름에 대한 리스크는 미국보다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많이 안고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많은 악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1차 무역 합상이 이루어졌지만 2차적인 또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.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 중국은 어떻게 손을 떼지도 못하지만 미국은 트럼프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유리한 입지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전쟁 리스크는 결론이 나와야 어떤 측면이 볼 수 있다. 결국 하지만 유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셰일가스라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, 셰일가스를 좀 집중하자는 측면에서 SH에너지화학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 종목을 좀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빅텍이라는 종목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역시 빅텍은 방산주로서 전쟁의 방산주 뺄 수 없잖아요. 그죠? 미국도 방산주들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또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답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. 말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또 얘기했는데 또 살살 또 꼬리를 내리고 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긍정으로 또 얘기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짧게 왜냐하면 하루에 계속 움직임을 만들 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를 찍고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. 상가를 갖다 풀리고 있지만 역시 지금 현재에서 대응해볼 수 있는 구간은 손절을 짧게 잡고 22%대 아래인 한 21%대인 4,300원 부근 한 4,350원 정도 되겠네요. 여기 아래 정도에서 대응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손절을 짧게 잡고 손절은 4,200, 한 40원 정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30원 왔을 때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4,200, 한 40원 정도, 50원 정도를 잡고 손절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. 단타 오늘 데이 트레이딩입니다. 내일은 또 다를 거고 그 다음날 또 다를 겁니다. 오늘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이 가격대를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일봉상 봐도 이 빅텍 역시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 올라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로 자꾸 탄력적으로 한번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현재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4,300원대는 다시 한번 더 고점을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에 제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최종 목표가는 가능한 가격대를 볼 수 있다. 그 위로는 저 판단이 안 되지만 4,800원대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4,800원대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 가격대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대가 다시 떨어지는 측면이 나오니까 그 가격 위쪽에서는 분할 매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했던 분봉상 빅텍 대응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. 4,300원 중반대 아래쪽입니다. 손절가는 4,200원 4,250원 아니죠? 4,250원 정도 되겠, 4,240원 정도, 50원 정도,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방산주가 올라가는 종목을 체크하기보다는 또 역시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종목도 봐야 되지 않나? 그러면 코스닥의 주도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? 13일, 단기적으로 이게, 흐름이 좀 나오다가도 13일날 JP모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적적으로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권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이 바닥권에서 좀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판단이 되고요. 그런 전략으로 봤었을 때 현재 주가가 많이 아래쪽으로 오늘 역시 조정을 주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보다는 떨어지면 다시 잡고 하고 있는데 저는 49,000원 오늘 아래 49,700원 아래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. 49,700원 좀 더 아래쪽에 47,000원대
요거 조금 더 아래 47,000원대 부근 47,000원대 앞자리가 47,000원대 들어온 자리로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대응하시고, 좀 더 떨어지더라도 저는 결국 이 가격대 위쪽에서 다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컨퍼런스 때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이 시장이 단기적인 악재로 툭툭 떨어질 때 종가 대응이나 시가가 갭으로 떨어질 때 시가 대응으로 오전장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수익이 가능해 보이고요. 단기 짧게 보신다라고 하면 한 5만 3천원대로 짧은 대응이 가능하지만, 좀 호흡을 길게 봤었을 때 좀 올라갔을 때 저는 6만원대 목표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은 실트로 헬스케어는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. 한 3개월 정도 보시면서 매수 매도 전략으로 실트로 헬스케어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변동성을 계속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안전한 종목이 떨어지는 걸 사고, 올라가는 방산주는 짧게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시고 너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황금부엉이 골든픽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